자, 오늘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부끼리 살다 보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부가 돈을 모아서 함께 사잖아요.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남편 혼자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살 때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부부끼리 각자 돈을 모아서 살 때도 있는 거죠. 특히 부부가 맞벌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결혼 전에 부부가 각자 모은 돈이 있다면 아파트든 뭐 작은 건물이든 상가든 간에 살 때 같이 돈을 모아 살 때가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투자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편 2억, 아내 2억 이렇게 똑같이 돈을 내서 이렇게 매입하는 게 아니라 4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0억이 대출이면 10억 정도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남편은 8억을 내고 배우자는 2억을 내고 이런 식으로 투자 금액이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은 생각할 때, 야, 이건 내가 다 산 거지. 대출 30억도 내 명의로 받은 거고, 그 40억 물건 중에 내가 거의 다 낸 거고, 너한테 2억밖에 더 받았냐. 40억 중에 38억은 내가 마련한 것이고, 너는 2억만 낸 거 아니냐. 그러면 난 너한테 2억만 갚으면 되는 거지. 저기에 많이 오르든,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난 너한테 2억만 갚으면 되는 거지. 근데 아내는 또 생각이 다르죠.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부부가 함께 투자한 건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너 혼자 투자하지 내 돈은 거기 왜 달라 그랬냐. 내가 지금 너한테 푼돈 이자 받으려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너 혼자 투자했으면 나는 나 혼자 알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알아서 굴렸을 건데 나는 왜 끌어들였냐. 이렇게 서로 부부가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여기서 시댁에서 또 막타를 친 거예요. 시댁에서 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야 아들아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거 나중에 너 그렇게 공동명의나 지분 아내한테 지분 등기 좀 해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절반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 그거 지금 잘 알아보고 하는 거냐. 이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그 와이프는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면 따로따로 재산 관리하지. 나는 이 집 식구 아니냐. 그럼 나랑 왜 결혼했냐. 그러면 너 필요할 때 내 돈 있는 거 그거 빌려 써버리고 다 네 명의로 만들어 놓고 부동산 다 네 명이고 나이 먹고 나면 나는 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느냐.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가 두 명이 크게 싸운 거예요. 사실 여기서 시댁에서 그런 전화 안 했더라면 굳이 이렇게 크게 싸울 그런 뭐랄까 빈미는 제공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시댁이 끼어들면서 싸움이 좀 커진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죠. 자, 이 문제를 제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의 판단 기준시가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1월 달에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이 됐어. 야, 그래, 이혼하자. 오케이,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파탄이 됐어. 아니면 서로 무시하고 완전 남남처럼 지내. 근데 이혼 소송은 6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6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이때는 재산 분할을 할 때 1월 달 기준으로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채권, 주식 다 꺼내놓고 1월 달 기준으로 아내가 소유하는 예금, 채권 등 자동차 다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분할한다 이거죠. 결국은 남편이 말하는 이거 전부 다 내 명이다. 난 너한테 빌린 돈 2억만 갚으면 된다. 이 주장은 배척이 되고 아내의 주장처럼 모든 재산 다 꺼내놓고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실제로 부동산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대출이었고 부부의 자기 자본이 10억 정도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8억을 내고 여자분 와이프가 2억을 냈어요. 2억 냈는데 2억 변제해 주라고 끝난 게 아니라 몇 대 몇으로 나누라고 판결이 났는데 실제로 이 여성분은 20%더 많이 갖고 왔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채권 다 포함해서. 또 이게 판결문을 받으시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지분을 뭐 10분의 1을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물론 그렇게 양자가 원한다면 조정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도 한데 보통은 여자는 그렇게 이혼하는 마당에 엮여있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결문은 금전 지급 원칙이라고요. 돈으로 주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20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남편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방금 매입했는데 그 큰 게 어디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나. 근데 여자한테는 바로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거 지급한다고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이자는 남편이 다 지급해야 되고 또 그거 지급하면서 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어떤 복비나 취등록세나 이런 건 남편이 혼자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감안 안 해버리니까. 그럼 남편은 여자한테 20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 현금으로 몇 억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부동산 다 내 거 아닙니다. 아내도 지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현금 몇 억을 구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추가 논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혼하셨던 여성분이 이혼하기 전에 친정 어머니한테 한 3천만 원 정도를 이체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지. 그거를 아내한테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친정엄마한테 3천만 원 보내준 걸 아내한테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분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됐던 시기라고. 예를 들어서 1월에 이혼이 실질적으로 파탄됐는데 이 여성분이 친정엄마한테 준 건 그 전년도야. 1월 이 앞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혼해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1월 달에 여자한테, 와이프한테 남아있는 그 예금만 가지고 분할을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 3천만 원은 친정엄마가 다 가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